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레스의 박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A매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아크아이 상품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인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매핑 디바이스로 공간 정보를 획득하고 2D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를 변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AR 내비게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마 식사하시고 나서 다 AR 내비게이션 예시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제 이 매핑 디바이스로 공간 정보 획득하고 2D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AR 내비게이션을 구현하기까지는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지도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지도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땅의 모양이나 건물의 모양을 이제 형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뭔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등의 정보를 이제 POI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린 형상과 POI를 경로로 연결을 해서요. 길 찾기나 이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이제 엠코에리치에서 보셨던 대로 이제 가까이 가면 이제 모델이 증강된다던가, 이제 그 모델이 어떤 특정한 애니메이션을 재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개발자의 의도대로 그걸 배치하고 인터랙션을 지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포함해서 이제 AR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후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아크아이 SDK들에 넘기게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AR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A매퍼는 이제 이 지도 데이터와 AR 데이터를 작성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매퍼는 네이버랩스에서 개발한 지도 AR 통합 저작 툴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스크린샷 한 장을 가져온 건데, 대규모 포인트 클라우드와 도로 데이터를 이렇게 포개 놓고 이제 이 위에서 지도 저작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스크린샷입니다. 이제 지도 제작 툴이 기존에 존재하는 게 조금 이제 사용이 어렵고 이제 2D 기반인 게 많아가지고 이런 3D 저작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저희 A맵퍼는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제 좀 빠르고 가볍게 3D 환경에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걸 목표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내 실외 지도 작성과 AR 저작을 더한 툴이 이제 A맵퍼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내 실외 지도 작성에서 A맵퍼의 강점은 직관적인 드로잉 인터페이스가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나 거리뷰 등의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조합해서 정확한 실내 데이터 또는 실외 데이터를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단순히 그런 도형만이 아니고 POI나 이제 경로 등의 지리 정보를 작도한 도형과 이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이 가능하고,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관리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도 위에다가 AR 저작이 일어나야지 이제 실제 공간과 결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AR 저작 기능이 완전히 같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작성한 지도 위에 바로 3D 모델을 쉽게 배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을 물론 디자이너 분들이 손수 제작한 걸 가지고 다 배치를 하면은 이제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저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3D 템플릿 모델을 이제 쓸만한 것들을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큰 비용 없이도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AR 내비를 개발한 지 또 몇 년이 지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AR 내비에서의 인터랙션이나 설정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제를 해서 이 툴과 이제 클라이언트에 연동되도록 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이 이제 상당히 정제된 형태의 설정을 바탕으로 부드럽게 AR 내비게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설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그냥 실외지도 작성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M코 프로젝트라고 써 있는데 이제 아까 보신 그 장소의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돌렸는데요. 지금 A매퍼상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로드를 한 겁니다. 예. 로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4분할 뷰라든가 1분할 뷰나 이제 오소 뷰나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오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배치를 하고 여러 가지 포인트 클라우드 설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이건 컬러맵이라는 기능인데 이제 높이별로 색을 다르게 해서 좀 구별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제 먼저 커다란 그라운드를 그릴 겁니다. 여기에 구역을 M-코에리치를 나타내는 구역을 먼저 드로우를 하고 그 다음은 블록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형상을 따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직각 가이드나 뭐 수직 45도 가이드나 이제 기존 그렸던 선들과의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쉽게 그리실 수 있도록 보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형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합치기 기능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설정을 변형해 가지고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이 건물 안에 있는 상점을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부 그린 모습이고요. 이제는 POI를 작성하는데요. 방금 빨리 지나갔는데 예. 이렇게 전체 원하는 지역의 그 건물 형상을 선택을 하고 POI를 생성하면 이렇게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empty로 생성이 됐고요. 이제 POI들은 이제 이 형상과 연결이 돼서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OI에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리트 뷰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은 방향이고요. 그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시점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예. 슬로우 칼리고 예.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계속 보면서 입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입력을 다 한 것까지 넘어갔고, 이제는 POI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길 찾기를 위한 경로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크게 이제 한번 둘러주고요. 이건 그리는 건 이제 작성하시는 분의 스타일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큰 길부터 저는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점과 입구점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노드는 그냥 점으로 표현이 되는데, 상점에 연결된 노드는 이렇게 속이 빈 네모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래픽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형상에 연결된 POI와 이 노드 간의 관계가 생기면서 이제 이 POI의 입구점은 여기다라는 걸 이제 데이터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길 찾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이곳에 바스버거에 안내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로까지 모두 그린 모습이고요. 이제 경로가 그리고 나면은 이제 주로 이거를 길 찾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A맵퍼에 길 찾기 알고리즘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 점으로 시작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 점으로 도착점을 찍었고, 이렇게 길 찾기를 하면 이렇게 길 찾기 결과를 비주얼라이즈 해줍니다. 네. 빠르게 돌려가지고 금방 끝나는데 이제 실외 지도 작성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지도 작성은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금방 보셨을 텐데,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신 거는 AR 내비게이션 데모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제 3D 간판이라든가 모델 같은 거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제가 실 프로젝트를 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맵퍼 실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일을 로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mQuery츠 완성본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봤던 라우트랑 POI랑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면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지도가 사실은 아까 보신 지도는 이런 지도였을 거예요. 그죠? 이런 지도인데, 이렇게 AR 내비에서는 밑에 미니맵에 보여주는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 스테이지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도가 미니맵에 나오게 됩니다. 이 지도는 디자이너분이 직접 제작할 수도 있지만 A맵퍼 내에서 이 형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정돈된 형태의 3D 지도를 내보내는 기능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된 것처럼 정제된 형태의 3D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까이서 볼게요. 아까 빵집에 가시면 이렇게 빵집 곤트란 쉐리에 님의 이렇게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5% 할인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거를 실제 이 맵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뭐 안내가 있었을 겁니다. 네이버 정자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많이 AR 내비에서 많이 쓸 수가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모델을 만들려면 맨날 여기다가 글자를 쳐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디자이너분한테 정자형 화살표 만들어주세요.
1784 네이버 화살표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템플릿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뭐 정제역이 아니면 모란역이다. 예를 들어 모란역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말풍선 형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형태입니다. 이 템플릿을 이미지로 변환하고 어떤 특정 이미지를 그냥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모를 할 때 이게 내비게 길찾기를 할 때 모드랑 이렇게 주변에 있는 어떤 AR 물체를 탐색하는 모드가 따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AR 물체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얘가 보일 것인가? 어느 정도 멀어지면 얘가 사라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가면 3D 모델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무슨 상황일 때 애니메이션을 그만두고 사라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제를 해놨지만 딥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FSM 도구인데요. 이런 화면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이게 기본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상태로 옮겨서 뭐를 재생하고 또 무슨 상태가 되면 또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위치나 이 애니메이션의 재생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태를 옮겨가면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이제 뭐 가까이 갔을 때 무슨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고 그 애니메이션 끝나면 뭘 재생한 다음에 몇 초 후에 사라진다. 이런 류의 컨트롤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제 이거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툴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처음부터 강요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고급 사용자용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은 일단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치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하늘에 커다랗게 떠 있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예. 이런 것도 다 배치를 하는 거고 배치를 하는 작업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화면에다가 이렇게 끌어 넣으면 됩니다. 끌어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에 들어온 거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돌릴 수도 있고 예.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일반 3D 툴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손쉽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 같은 거는 복잡하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사용에서는 일단 기본 값으로 거의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고급의 요구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문서가 제공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튜토리얼 영상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문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엠코에리츠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좀 간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규모도 작고 사실은 배치된 콘텐츠도 많지가 않은데요. 복잡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아주 큽니다. 지역이.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POI가 빽빽히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로라든가 층 구조도 아주 복잡하고요.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층 구조를 3D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구조도 같이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층간으로 이렇게 길찾기를 한다거나 이 층 위에 특정 층에다가 컨텐츠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엠코 프로젝트랑 그냥 잠깐 이제 다른 층이 많은 프로젝트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이제 또 궁금하신 점도 많고, 앞으로 사용하실 때 이런 점은 어떤고, 저런 점은 어떻고,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 쓸 때 네, 3D 포인트 클라우드도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용량이 클 것 같은데 그 네. 크기 제한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꽤 큰 포인트 클라우드도 있었는데요. 한 15기가 정도까지도 저희가 올려봤었거든요. 그런데 저작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이제 그게 송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범위는 꽤 넓은 편이었고 아주 구역이 커지면 또 이게 특성상 이게 그 한 구역에 대해서 AR 내비를 구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프로젝트를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예. 아까 그 좀 복잡한 거 지도 그리는 데는 소요 시간 같은 게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거야 뭐 사실은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이 툴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지도 그리기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개발자니까 비교적 이 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엠코 헤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보기에는 2시간? 3시간 정도면 아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 AR 내비게이션 앱을 만들려고 하면 아마 유니티 같은 거를 쓸 텐데요. 네네. 그럼 지금 에이메퍼에서 저렇게 그려놓은 에셋들이나 뭐 길찾기 알고리즘 네. 이런 게 유니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돼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발표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이제 SDK가 제공이 됩니다. 유니티용 AR SDK가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서 AM 프로젝트를 그대로 들고 가서 넣기만 하면 이제 바로 똑같이 다 실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쓰게 되는 방식이 AM 프로젝트로 데이터 작성이나 에셋 배치를 전부 끝내고 그 에셋을 이제 유니티 SDK에 잘 넘기기만 하면 이제 유니티 SDK에서 바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걸 아마 시연을 해 주실 겁니다. 예. 그러면 만약 에셋들을 동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에서 이벤트를 한다. 네. 그런 것들을 저 에이메퍼를 통해서 어떤 에셋을 만들어서 걔를 그렇죠. 앱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서버 통신도 가능한 상태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아크아이 상품에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SDK에서는 이제 특정 서버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품이 발전을 하면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아까 A 래퍼 매뉴얼이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이게 온라인에서 지금 우리가 서치가 가능한 자료인가요? 예, 지금 그 퍼블릭 서버에 올라가 있어서. 뭘로 검색해야 되나요? 아, 서치는 지금 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링크는 뭐 어떻게 제공을 해드려야 될까요? 주소를 보시면 되는데, 주소는 이거거든요. 예. 네. 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